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하루 종일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지금 차트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차트 분석 자체를 못하게 갭이 안 나오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밀린 겁니다. 윗골이 달린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 출발을 해서 쭉 하루 종일 밀렸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기관에서나 이런 곳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중국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별로 안 좋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된다. 그래서 유동성 회수 전략을 계속 펼 것 같다. 라는 류의 얘기가 좀 나돌아요. 그런데 중국 증시 잠깐 보면은요. 오히려 중국 증시는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인플레이션으로 유동성 회수하면은 우리나라 영향 받긴 받죠. 그럼 중국이 더 먼저 받아야지. 이유 갖다 대는 게 좀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따라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상승 방향 쪽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요. 종합주가지수도 음봉 내려서 상당히 기분 안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변수, 그것이 내일 있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큰 변동, 즉 급락이 아니면 내일 어느 정도 제자리 돌려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출발했는데 장, 중 다 밀렸어요. 다 밀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큰 폭의 상승 출발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쭉 밀려서 끝났죠. 그 반면에 어제까지 상승을 했었던 은행주들 오히려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줄이면서 낙폭을 줄이는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상승 출발했는데 좀 의외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LG화학,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20% 가까이 급등. 그런데 여전히 2차 전지 다 음봉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인위적인 주가 흐름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핑계로 변동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제자리 돌아와 본다라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말씀을 드리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카카오를 많이들 올려주시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이 두 종목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포털이죠. 4.3% 상승합니다. 신영증권에서 오늘 레포트를 내보냈는데 카카오 핀테크 사업 이익 창출 본격화라는 레포트가 나왔고요. 특별히 본인 확인 기관 탈락 바로 이 부분에서 네이버 카카오 탈락을 했었죠. 재심사 요청에 따른 뉴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보다는요. 역시 미국 영향 기술주들이 상승해서 같은 맥락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반쿠팡연대, 네이버, 이마트, CJ 손잡고선 이커머스 생태계 새판 짠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효과 충분히 볼 것 같다. 호재라고 생각을 하네요. 다만 주가 흐름에서 놓고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안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같은 맥락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잠시 이탈했지만 3, 4일 안에 들어 올립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긍정적으로 볼 요인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차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죠. 뉴스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 뭐 전기차 출시 이러한 내용은 좋은데 리콜이 미국에서 스포티지 K7 38만 대 리콜, 이거 비용 들어가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좋았던 흐름, 오늘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는데 전 일회성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히 기아차도 박스권 안에서 하단부 위로 쫓아잡을 필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요인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주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팜스토리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팜스토리 어떤 회사냐면요, 사료 만드는 회사예요. 사료 만드는 회사. 오늘 특징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팜스토리 국제 곡물가 폭등의 에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급등. 사료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만 오른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제품, 육류, 유지류, 설탕, 곡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사료값이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상한가 마감했는데, 그런데 그 반영은 이미 1월 초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만 여기처럼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바로 앞에처럼.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위로 따라잡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징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있어요. HL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LB 삼형제 무상증자에 나란히 강세. 무상증자 100%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발표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경영진들이 계속 뉴스화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 독하게 맘먹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추가 상승해서 또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추가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HLB 생명과학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종목이 또 나왔어요. 요즘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네요. 알테오젠이 또 그런 종목으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알테오젠 무상증자 공시, 그리고 뭐 SK 바사 효과 뭐 이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알테오젠 무상증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는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주들한테 한 주씩 혹은 뭐 2주에 한 주씩 이렇게 비율대로 공시한 내용대로 주는 건데요. 그것은 뭐 특별하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 변동 요인이고요. 추가 상승 시에는 알테오젠도 좀 현금화하거나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